내렸지만 채권 금리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지난 3주일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75%포인트 올라 2% 선에 육박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의 다른 IT 부문 계열사들도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 단지의 생산 라인 증설 등에 약 4조 원을 투자합니다.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자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비중은 올해 1분기 24.2%까지 늘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값을 최대 1,000만 원까지 깎아주는 등 파격 할인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채권금리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17일 연 1.691%로 올 들어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해 지난 7일에는 연 1.966%를 기록했습니다. 약 3주일간 0.275%포인트가 오르며 2% 선에 육박한 것입니다. 하락하던 국고채 금리가 오른 것은 독일과 미국 등의 국채 금리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안심 전환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 MBS가 대규모 발행될 예정이어서 물량 부담이 가중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값이 떨어지는 반면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채권금리가 반대로 단기 급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장 금리는 단기적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등락할 수 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채권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은의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채권금리 급등으로 평균 127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져 채권 보유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현대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별 채권 운용 손실 추정액은 지난해 12월 채권 보유액 기준 대우증권이 192억 원으로 가장 크고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161억 원과 157억 원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최근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세계금리 동반 상승 영향으로 0.3%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증시 호황으로 대형 6개사의 수수료 수익이 평균 255억 원 증가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금리 상승 우려에 따른 증권주의 조정폭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4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합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에 3조 9,8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계획한 건데요. 이를 통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제품 등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4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자업계와 각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조 9,800억 원을 설비 투자에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 단지에 6세대 A3 라인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단계 라인은 지난달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 갤럭시 S6 엣지에 탑재되는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단계 라인에는 시장 수요에 따라 플렉시블 라인을 추가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5년부터 2017년 총 4조 원 규모의 투자비를 들여 A3 라인을 신설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요, UHD TV라고 하죠.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및 보급형 등 풀 라인업으로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가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수저우의 8세대 대형 LCD 공장은 설비 용량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박린성 옌퐁단지에서는 디스플레이 모듈 라인을 신설 중입니다. 옌퐁단지에는 삼성전자가 연산 1억 2천만 대 규모의 세계 최대 휴대전화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부품 전량이 이 라인에 공급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1조 800억 원 규모의 투자 승인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인 15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단지를 착공한 데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CMA 잔고는 49조 4,88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2조 96억 원이나 늘어나 올해 들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금이 CMA로 유입되는 것은 기준금리가 연 1.75%로 내려가자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CMA의 금리를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CMA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처럼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약속된 연이율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 초저금리 때문에 3%에서 5%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채권 직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에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로 늘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채권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비중은 2011년 18.3%에서 올해 1분기 24.2%까지 커졌습니다. 또 계좌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 8천 계좌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 투자율이 높아진 건 결국에는 저금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회사채 직접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채권 직접 투자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펀드 자본 차익은 이자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반면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면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매력도가 충분하고 그리고 세금 또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채권 직접 투자 수익률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보통 수익률은 3에서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회사채의 수익률을 보시면 신용등급 A급 회사채부터 트리플 B급 회사채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낮게는 3%부터 5.95%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JB금융지주가 발행한 채권은 5.95%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채권은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조건자본부증권, 코코본드로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입니다. 유사시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일반 채권보다 위험은 높지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덕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반면 채권 직접 투자는 생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가요? 네. 만기가 긴 채권과 만기가 짧은 채권 이렇게 나눠서 투자 전략을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린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간단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가 짧지만 절대금리가 높은 종목을 선택해서 매달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가 큰 장기물에 투자해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는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기가 짧은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물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리 방향 변화에 크게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채권 직접 투자의 방법은 주식 투자와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에 거래하는 방법은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 영업 직원을 통해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시간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정해져 있고 호가도 오전 8시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차이점이 있다면 주식은 사고 팔 때 지정가, 시장가, 최우선 지정가 등 다양하게 가격을 부를 수 있는 것과 달리 채권은 지정가 호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채권은 10,0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표시가 되지만 거래는 1,000원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채에 투자하게 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발행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 회사채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신용등급을 참고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활용해서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맞겠는데요.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회사채 투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수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선 국내 완성차 업계와 더 늘리려는 수입차 업계 간 할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차값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이 소비자들에게는 차 사기 좋은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차가 이달 사상 처음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주력 차종에 도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아반떼와 LF 소나타를 선수율 20%,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이자 부담 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그랜저 할인폭도 확대했습니다. 지난달까지 50만 원 할인해주거나 연 2.9%의 할부금리를 적용하다 이번 달부터 할부금리를 2.6%로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파격 할인을 내세운 것은 수입차 업체들이 할인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BMW와 아우디 등은 올 들어 일부 차종의 차값을 한시적으로 최대 20%까지 내렸습니다.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가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유로5 기준의 차량을 모두 판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월 처음 15%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18.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기아차도 파격 할인으로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K7 가솔린과 K7 하이브리드 일시불 할인액을 지난달보다 50만 원씩 늘려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내수시장 매출액이 수입차 업체에 뒤지는 등 자존심을 구긴 한국GM은 스파크와 크루즈, 말리부와 올란도, 캡티바 등 5개 차종에 대해 무이자 할부를 동시에 내걸었습니다. 이에 맞선 수입차 업체들의 할인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BMW는 무이자 할부 기간을 늘렸습니다. 미니 컨트리맨은 선수금 30%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인피니티도 이번 달 주력인 Q50을 선수율 30%,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합니다. 또 QX60은 300만 원, Q70은 350만 원, QX70은 1,0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푸조도 주력인 2008과 208을 2.65% 초저금리에 판매하는 안심 할부금융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할인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차는 딜러사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를 수 있어 구매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오랜 침체를 겪었던 태양광 모듈 시장이 올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태양광 시장의 수요 회복, 비용 구조 개선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모듈 세계 1위를 차지한 한화는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 전지용 전극 소재 등을 만드는 삼성 SDI 등 국내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모듈 시장 투하 규모는 61기가와트로 전년 48기가와트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기가와트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으로 150만 명가량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모듈 매출 규모는 지난해 310억 달러에서 올해 380억 달러로 20% 증가하고 수익은 2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농협은행과 ING생명, 유한타증권 등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민원평가에서 만년 꼴찌 회사로 분류됐습니다. 은행과 금융투자업계 등 6개 권역 81개 금융사를 평가한 결과 은행권에선 농협은행과 한국시티, 한국SC은행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농협은 4년 연속, 한국SC는 3년 연속 5등급을 차지해 만년 열등생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중에선 롯데카드가 홀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는 ING생명과 PCA생명이 6년째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유한타증권으로 2012년부터 3년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세계 최초의 자동운전 트럭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정식 번호판을 받고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이언 샌도벌 미국 네바다 주지사는 다임러 계열의 운송업체인 프레이트라이너의 자동운전 트럭에 번호판을 부여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트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차는 상업용 대형 트럭 중 최초로 자동운전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퀴가 18개 달린 이 트럭은 운전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트럭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조작하지 않으며 비상시 대응을 맡습니다. 다만 차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센서 작동이 안 될 수 있어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안전성 논란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영업이 중지됐던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이 오늘 서울시의 사용제한 해제 발표로 12일 재개장합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AV포럼은 최근 LG 올레드 TV에 관한 리뷰 기사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최고의 화질을 제공한다며 10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백수 판매 TV 홈쇼핑 업체들이 관련 제품 환불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이 달라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온비드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5건을 포함한 1,208건의 물건 1,105억 원어치를 공매합니다. 혼수용품에 포함될 정도로 인기 있는 로봇 청소기. 무릎 꿇고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청소하지 않아도 청소기 스스로 해결해줍니다. 특히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도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척척 피해가면서 가구나 벽에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똑똑한 로봇 청소기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오늘 센즈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알아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를 장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 청소기의 소음 수준과 청소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실 때는 흡입 성능, 청소 시간, 소음 수준이나 먼지통 용량 등을 기준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이 우려되는 가정에서는 로봇 청소기의 소음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봇 청소기의 소음은 40dB과 48dB, 65dB 등으로 나뉘는데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소비자들은 40dB 정도 되는 저소음 제품이 적합합니다. 청소 방법도 따져봐야 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단순 흡입만 하는 것도 있지만 흡입과 걸레질을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집의 크기가 클수록 로봇 청소기의 작동 시간도 고려 대상입니다. 보통은 60분과 90분, 100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먼지 통용량은 0.3리터, 0.6리터, 0.7리터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국내 제품은 주로 바닥 청소에 특화돼 있고 수입 제품은 카페트 청소에 특화돼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 청소기도 인공지능을 갖춘 첨단 기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청소기는 기존의 청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기능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충전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아서 충전을 해주는 충전 복귀 기능이라든지 메일 또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해주는 예약 기능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청소기는 스마트폰과 연동돼 현재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중, 청소 중, 충전 복귀 중 등과 같이 현재 상태와 에러 발생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출 중이거나 해외여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청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만큼 로봇 청소기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선 먼지통 청소가 중요한데요. 옆으로 빼게 될 경우에 먼지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지통 손잡이를 잡고 위로 빼시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먼지통에 있는 헤파 필터와 스펀지 필터를 분리하시고 난 후에 먼지통 뚜껑을 열고 먼지통 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가 많은 집은 3일에 한 번,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은 비워야 합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먼지통을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필터 청소도 빼먹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먼지통 뒷면에 있는 헤파 필터와 스펀지 필터를 분리해 일주일에 한 번은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완전 건조 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더 똑똑한 로봇 청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가전업체들도 기술력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이번 주말도 날씨 좋겠습니다.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자외선도 강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선글라스와 모자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자세한 날씨 보이면 토요일은 남부지방으로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에는 덥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큰 비 소식도 없어 대기는 더욱 메말라갈 텐데요. 특보구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 특히 등산 가시는 분들은 산불 조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모습이고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 대전 11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속초 15도, 울진 1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광주 15도에서 26도, 대구 17도에서 28도로 한낮은 덥겠습니다. 남해상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에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오늘 어버이날을 시작으로 주말 내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다녀오시는 거 좋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